안녕하세요, 주승우입니다. 네, 최근에 개봉된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을 두고 SNS나 이런 데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 의견,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예전에 냈던 영화 감독을 말하다에 실린 박찬욱 감독님 인터뷰를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근데 박찬욱 감독님 영화가 좋은 것은, 여기 변형주 감독님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변형주 감독님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져서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박찬욱 감독님 영화는 어떤 고전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영화적 쾌감을 주는 것 같고요. 이번에 최강희 평론가님이 매불쇼에 나오셔가지고 박찬욱 감독님의 최근작의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탕웨이에게 너무 매혹이 돼가지고 어떤 객관적으로 영화와 거리를 둘 수가 없어서 평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영화적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풍투미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한 장면에 꽂혀가지고 그 영화에 몰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한 장면이 절대 잊혀지지 않을 평생의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해준다는 면에서, 이를테면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는,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를 꼭 극장에서 안 보고 넷플릭스나 이런 TV로 본다고 해서 그 감동이 덜해지진 않겠지만, 확실히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는 뭔가 극장으로 봐야지 어떤 그런 영화적 체험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평론가 김영진 씨께서도 박찬욱 감독은 어떤 영화사의 계보에도 속할 수 없으나 또한 어떤 계보에도 걸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탄력을 갖고 희롱하듯이 영화를 만들되 동시대의 집단 의식을 건드릴 만한 반역 의지도 갖춘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평을 극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은 이제 박찬욱 감독님은 자기 영화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본인의 영화를 낮게 평가하시냐라고 여쭤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전 영화를 보셔야 된다고. 고전 영화를, 본인이 그만큼 이제 영화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봤던 영화에 비해서 자신의 영화가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겸손하시면서도 여전히 나는 그런 고전 영화가 훌륭하지만 박찬욱다운 영화를 만든다는 뚝심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신의 묘비명에 그는 69편의 장편과 35편의 단편 영화를 연출하고 48편의 영화에 각본을 제공했다. 영화 감독치고는 비교적 덜 이기적이었던 자 여기 잠들다,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틀렸죠. 내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영화 사이에 공백이 너무 길었던 점입니다. 만일 그때부터 부지런히 지금의 페이스로 계속해 왔다면 열 몇 편은 해봤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턱도 없죠. 내가 시나리오를 쓰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김기덕 감독 같은 특출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내가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만들려니 1년 반에 한 편도 힘듭니다. 요즘은 영화 홍보도 해야 하고 영화제에도 가야 하고 외국에 가서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개봉할 때 프로모션도 하러 가야 되고 DVD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싫은 일은 아니지만 영화 감독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정이 되어버렸어요. 프리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의무죠. 애프터 서비스처럼 감독에게 주어진 의무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임권택 감독님처럼 되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과 한계를 직시하시면서도 고전 영화들에 못지않은, 고전 영화가 사실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클래식이라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수십 년 살아남는 작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나온 가운데 살아남은 작품이니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근데 박찬욱 감독 늘 그 고전에 자기의 어떤 기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영화를 치열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죠. 내 상상력의 원천은 바흐와 셰익스피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바흐 음악에 빗대어가지고는 복수는 나의 것이 무반주 첼로 조곡이라면 올드보이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일일이 감독으로서 어떤 작품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건 좀 이렇게 사람들의 상상의 여지를 좀 죽이는 것이기도 하고, 좀 약간 가오가 안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일일이 본인의 작품을 설명하신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수는 나의 것에서 하드보일드의 비정함을, 올드보이에서는 과잉의 격렬함을, 금자시에서는 미학과 윤리학의 결합을 시도했다.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박찬욱 감독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복수는 나의 것은 건조하고 무겁죠. 바흐에게선 영감을 받는다기보다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사실 내가 꿈꾸는 예술과 인생은 그런 거였어요. 묵묵히 일상과 예술이 결합되어 있고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서의 예술과 삶의 기복이 없이 평온하게 꾸준하게 작품을 많이 만드는 어떤 꾸준함, 그걸 바흐에게 제일 배우고 싶었어요. 엄밀하고 수학적인데 아름답고 감상적인 그런 것이 딱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죠. 늘 이렇게 바흐나 셰익스피어를 이상형으로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고전에 가장 근접하게 만든 작품이 그렇게 가장 근접하면서도 대중하고의 접점을 어느 정도는 찾는 그런 작품이 이제 헤어질 결심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러면서 극장에서 꼭 한번 보셔야 될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짧은 에피소드인데, 또 이 오달수 씨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터뷰가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직후에 했던 인터뷰라 사이보그였지만 괜찮아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독님 영화에서 특히 연기가 좋은 배우 중에 오달수 씨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예, 오달수, 제가 정말 오달수 때문에 웃겨서 연출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여쭙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박찬욱 감독님이 실제로는 재미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영화제 같은데 뒤풀이 가서 이렇게 오달수님을 뵌 적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진지하시더라고요. 자기 작품에 대해서 농담도 안 하시고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봤다고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봤냐 이렇게 하면서 진지하게 여쭤보시는데, 영화 속 캐릭터랑은 조금은 다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에서도 너무 웃긴 캐릭터였거든요. 너무 겸손해서 뒤로 걷고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이라고 하다가 그 겸손함은 이제 도둑 맞습니다. 도둑 맞고 나서 이제 겸손함을 잃고 간호사에게 막 욕을 하는데, 그 욕을 한 다음에 자신도 놀라가지고 주위를 막 둘러보는 막 그런 연기를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박찬욱 감독이 정말 생각만 해도 웃겨요 라고 답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에게 그런 망상을 뺏는 것이 좋은 거냐 뭐 이런 질문이었다. 영화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셨는데,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는 정말 그런 영화적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변영종 감독님의 말씀처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내 영화에 대한 사랑 같은 것도 같이 끌어내지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헤어질 결심 영화관에서 꼭 보시고요. 남자분이시라면 탕웨이의 매력에 흠뻑 빠지실 것 같고, 여자분들이시라면 탕웨이뿐만 아니라 박해일 배우님의 매력에 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번 주부터 편집 교육을 받을 예정이니까 편집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좀 더 나은 영상을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